안녕하세요. 뉴스핌 정치부 송기욱 기자입니다. 오늘은 스튜디오가 아니라 현장으로 나왔습니다. 최근 단수공천이 확정된 지역인데요. 수원입니다. 오늘은 수원병에서 총선을 출마를 준비하고 계신 박문규 후보님과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최근에 공천이 확정되셔가지고 많이 바쁘실 것 같아요. 오늘도 분단위로 일정을 쪼개서 계속 미사를 다니신다고 들었는데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본격적인 인터뷰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총선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게 되신 계기가 궁금합니다. 어떤 계기로 총선을 준비하게 되셨는지 먼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공직 생활을 40여 년간 해와서 다양한 보직을 했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 이제 총리실의 국무조정실장으로 장관직을 22년 9월부터 이제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산업부로 옮겨서 이제 또 장관직을 연이어서 1년 4개월 정도 장관직을 했는데 대통령은 바뀌었는데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입법이 지금 막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정부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구조, 이 구조는 바꿔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러한 정치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출마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면 40년간 공직 생활을 하셨는데 긴 공직 생활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무엇인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공직 생활을 오래 하면서 이렇게 기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 근무했기 때문에 원소속 기관인 기획재정부로 다시 복귀를 못하고 이제 타부처로 이제 가라, 또 1년 동안은 교육을 받고 타부처로 이제 가라, 이렇게 제안을 받아서 농림부에 가서 제가 식품산업국장을 이제 역임을 하면서 그때 이제 한식세계화 정책을 취했습니다. 사실은 이제 갔을 때는 서운한 마음도 있었습니다만은 한식세계화를 정책으로 이제 채택을 하고 추진을 하면서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구나.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문화를, 특히 음식 문화를 전 세계에 발전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이제 같은 팀원들하고 여러 가지 정책을 제안도 하고 만들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전통주를 부활하는 프로젝트입니다. 막걸리 프로젝트인 거죠. 그래서 막걸리 프로젝트를 위해서 정말로 다양한 사업을 했습니다. 심지어 월드컵 16강 막걸리라는 막걸리 프로젝트도 했고요. 남아공 월드컵 있었기 때문에 남아공 월드컵의 예선전 또 월드컵 과정에서 우리가 이길 때마다 16강에 올라가면 16강 막걸리를 전국에서 16개를 선정을 해서 이렇게 출시를 했더니 한꺼번에 완판이 된다든지, 또 프랑스의 보졸레 누보 와인을 벤치마크 해가지고 우리도 보졸레 누보 햅쌀로 만든 막걸리, 이렇게 햅쌀 막걸리 출시를 해서, 햅쌀 막걸리 같은 경우는 거의 한 900만 병을 완판을 다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도에 삼성경제연구소가 올해 히트 상품이라는 것을 선정을 합니다. 10대 히트 상품을 선정을 하는데 2009년도 삼성경제연구소 올해 히트 상품 1등이 막걸리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때 같이 일했던 동료들하고 가장 보람이 남는 그리고 기억에 남는 그런 일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구에 대해서 좀 본격적으로 얘기를 나눠볼게요. 아무래도 수원 조금 섬지로 꼽히는데, 물론 정치인들이 출마를 준비할 때 본인이 자고날 연고지를 위주로 아무래도 출마를 준비하시는 경향이 있고, 후보님도 지금 수원에서 나고 자라셨던 수원에서 연고가 굉장히 깊으신 분이시잖아요. 네. 그럼에도 험지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원이 출마를 선뜻 결심하시기가 약간 고심이 좀 있으셨을 것 같은데, 수원병에 출마를 준비하시게 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여쭤볼게요. 네, 우선 수원병뿐만 아니라 수원은 5개의 지역구 모두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전패를 했던 5대 0을 2번 기록한 그러한 험지 중에 험지입니다. 그 험지이기 때문에 이런 험지에서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달라라는 시대적인 소명이 있는 거고요. 그러한 시대적인 소명에 따라서 제가 출마를 하게 됐고, 또 물론 제가 수원에서 태어나서 초등학교, 세류초등학교, 수성중학교, 수성고등학교 이렇게 초중고를 다 졸업을 하고 대학도 서울대학을 통학을 했지만 다 수원에서 다 통학을 했고, 사회생활 초년기까지 수원에서 다 보냈기 때문에 수원이 가장 저의
모든 그 추억과 모든 일상들이 관련되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수원에서 출마를 하게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지금 수원 시민들 분위기는 어떤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이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5대 0 모든 지역구가 야당 그 지역구 의원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지난 8년 또 뭐 시장 선거까지 하면 막 10여 년 지난 10여 년간 수원이 뭐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러니까 이번에는 뭐 새롭게 한번 좀 바꿔보자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해주시고 있고 그러한 역할을 박문규 당신이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신 분들이 시민들이 많아서 제가 힘을 얻고 있습니다. 다행입니다. 제가 저번 주에도 이제 이수정 교수님 뵙고 이제 수원정에서 준비하고 계신 이제 얘기를 들어봤는데 그분도 이제 수원 쪽 분위기가 많이 바뀌고 있는 것 같더라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네. 이제 아마 이번 총선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겠지만 분위기가 변하고 있는 거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은 시작이니까 이제 열심히 뛰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제 험지 탈환을 위해서는 이제 수원 지역 내 다른 후보분들과도 연계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김현준 후보님 계시고 이수정 후보님 계신데 이제 그 후보들과 발은 좀 잘 맞추고 계신지. 네. 수원은 모든 수원 시민들이 공감하실 겁니다. 생활권이 다 하나의 생활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도심민 8달 지역구 분들도 다 영통이나 광교나 이런데 다 일일 생활권으로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그 수원에 출마하시는 모든 후보들 그리고 예비 후보들 다 함께 원팀으로 뛰자 하는 그런 공감대가 있고 어제 공천이 확정된 세 후보 외에도 나머지 지역의 예비 후보들도 같이 이렇게 보조를 맞춰가면서 원팀으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공감대가 다 있어서 다 그렇게 하고 있고 또 공약 개발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재발 문제를 논의하고 또 지역 구민들을 설득하고 할 때도 같이 이렇게 원팀으로 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질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여쭐게요. 이제 수원 지역이 아무래도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지역이 다 연계돼 있고 하다 보니까 공약도 이제 이것저것 겹치는 부분이 많을 것 같아요. 다른 부분이랑 이제 그 지역 현안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주신다면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원이 그동안 이제 동수원 영통과 광교가 눈부시게 발전을 했습니다.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다 해가지고 좋은 생활 여건에 쇼핑센터, 모든 행정의 중심지, 도청도 또 광교로 이전됐기 때문에 행정과 쇼핑, 모든 주거시설 다 새로운 시설에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잘 갖춰진 도시 기반에 따라서 쾌적한 삶을 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원도심은 도청도 이전에 가고 상권이 다 그렇게 이전에 가면서 원도심이 공동화되고 원도심이 이전에 비해서 발전의 격차가 너무 커서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상대적인 박탈감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 넘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시를 발전시킬 때 도시 내에 균형적으로 발전해야 되고 적어도 원도심에 있는 도청 소재지를 이전을 할 때는 이 도청 소재지를 어떻게 재개발을 해서 이 도청 그 자리 있죠. 구도심에 있는 도청 그 소재지, 그 지역을 어떻게 개발시키겠다는 그런 개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서 시민들의 좀 동의를 받아야 될 텐데 아직도 그 계획이 지금 불확실하고 최근에는 그 소방본부가 이전된다는 뭐 그런 얘기가 발표가 됐습니다만 너무나 이게 뭐 이렇게 즉흥적으로 이루어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원도심 주민들이 느끼는 이런 발전의 격차라는 거는 감내할 수준을 넘었다. 그래서 원도심 전체를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새 판에서 깔아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경부선이 이제 수원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데 그런 경부선 도심 구간의 지하 도심 구간에 철도를 지하한다는 것은 그 지상 부분을 개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상 부분을 개발한 그 개발 이익을 가지고 철도 지하의 그 자금을 충당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도시가 좀 균형적으로 좀 개발될 수 있게 이러한 그 시범 사업으로 이런 그 경부선 수원 구간 지하 사업을 공약으로 제시를 했고 또 다른 많은 생활형 공약 또
그런 발전 격차로 인해서 문화 체육 시설의 격차, 이런 많은 격차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시정해 나가기 위한 교육 격차, 문화 시설의 격차, 체육 시설의 격차, 이런 것들도 제가 공약으로 제시를 하면서 원도심 지역의 재복원이라 할까요? 또 상권도 복원하고 또 원도심이 갖고 있는 수원 왕궁, 이것의 그 콘텐츠의 가치를 더욱더 살릴 수 있는 개발 방안, 이런 것들을 또 차차 공약으로 제시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현안들이 있었어요. 이제 지금 수원 지역에 아까 계속 말씀해주신 것처럼 구도심과 현도심의 이제 격차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제 철도 지하화는 계속 이제 제기되는 문제였을 것이고 한데, 사실은 이 전까지 지역구를 맡고 있던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이제 대해서도 할 말씀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이제 지역구 의원이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게 방치돼 있다, 이제 이런 지적들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현 지역구 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의정에 대해서는, 그리고 이제 그분과 비교했을 때 후보님의 강점은 무엇인지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영진 의원하고는 뭐 저도 의정 활동 하시는 동안에 뭐 인연도 많고 그래서 잘 알고 있습니다. 김영진 의원도 많은 기여도 하시고 또 성실하게 또 의정 생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김영진 의원도 아주 그 좋은 분이죠. 좋은 의원이고 또 지역에 필요한 분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선 이제 저 같은 경우는 경제뿐만 아니라 또 산업, 또 제가 수출입은행장을 했기 때문에 금융, 이렇게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다양한 포인트, 더군다나 또 제가 기획자정부에서 20년 이상 예산 관련된 일을 또 했기 때문에 예산, 가장 필요한 예산, 또 복지부 차관도 했기 때문에 이런 그 도시의 역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복지 기능, 그런 것에 대해서 다양한 이런 전문적인 지식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 수원의 여건에 맞는 이러한 다양한 프로젝트나 사업들을 기획을 하는데 조금 더 강점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이제 저한테 처음 이제 연락을 주셨을 때 이제 처음 소개해 주셨던 부분이, 이제 본인 소개를 이제 미스터 반도체라고 소개를 해주셨었어요. 이제 굉장히 흥미로운 부분이었는데, 이제 관련해서 반도체 메가시티 관련 공약을 또 내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그림을 구상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릴게요. 네, 그 부분은 참 아쉽습니다. 수원이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전자는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죠. 반도체 기술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어떤 기업이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 전체의 경제의 성패가 갈려지는 그런 첨단 기술인데, 그 반도체를 세계적인 그 반도체 기업인 삼성전자의 본사가 있는 수원에는 반도체가 생산되지 않는다. 참 너무나 아쉬운 일이죠.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 또는 그 관련된 이런 공장 부지를 신설을 하려도 땅이 있어야지 그 공장을 신설할 텐데요. 주변이 전부 다 아파트로 둘러싸여 있어서 아파트 위주의 이런 개발로 인해서 이런 삼성전자와 그 협력사들이 위치해야 될 이런 공장들이 전부 다 주변 도시, 화성이나 용인, 지금은 평택까지 다 이전을 하고 기업들이 다 떠나져 가니까 수원시는 지금 재정이 한 20년 전에 비해서 그 재정 자립도, 재정의 그 어떤 건전성 지수가 절반으로 떨어졌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도시가 지속 가능하게 발전할 수가 없다. 도시가 균형되게도 발전해야 되겠지만 지속 가능하게 자금이 이게 충당이 돼야 되는데, 이런 재정 자립도가 반토막이 나게 된 이런 이 도시의 행정, 도시의 운영, 이것은 더 이상 감내할 수는 없다. 이것을 하루빨리 바꿔야 되는 프로그램이 반도체 메가시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세계적인 반도체 기업이 가지고 있는 R&D 기능, 또 이런 기술을 스핀업 시켜서 오픈 이노베이션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또 많은 인력들이 필요한데 인력들을 공급할 수 있는 기능, 이 수원이 그런 기능의 중심 도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흩어져 있는 반도체 공장을 묶어서 하나의 메가시티 개념으로 묶고 그 기능의 중심에 수원을 위치시키는 그런 전략으로 수원이 다시 그런 산업의 중심이 되어서 많은 기업들이 찾는 그런 기업의 그런 도시로
발전시켜야 되겠다 하는 게 제 보관입니다. 한 가지 더 이제 여쭙고 싶은 게 생겼는데, 사실 이건 아까 말씀드렸다 봤던 지역구 현안 관련이어서, 이제 아무래도 수원에는 삼성이 있고, 이제 아무래도 삼성이 좀 대표하는 도시다 보니까 아까 말씀하셨던 반도체 관련 공약들로 이제 연계된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에는 수원에 물론 있지만 이제 주변 지역과도 많이 뻗어 있는 구조잖아요. 네. 네트워크가 많이 뻗어 있잖아요. 이제 평택까지 내려갈 수도 있고, 주변에 병점이나 다른 의왕 이쪽에도 이제 많이 뻗어 있는데, 혹시 이제 만약에 다른 후보님들과 이런 공약을 연계해서 준비하시고 계신 거 있으신지, 반도체 공약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 네, 많이 있습니다. 우선 그 삼성이 이제 어디 공장을 이렇게 설립을 하거나 그러면 지난 2019년에 SK가 용인의 반도체 공장 신설 계획을 언론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아직 착공도 못 하고 있습니다. 2019년 5년 전 얘기인데 이유가 뭘까요? 그 모든 인허가는 그 공장에 있는 그 지역의 인허가를 받습니다. 또 국가 지원 사업의 경우에는 저 중앙부처의 뭐 지원 그 인허가를 받겠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공장에 들어가는 전기나 물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인허가는 받았더라도 그 지나가는 많은 주변의 지자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자체들이 그런 인프라 시설이 지나갈 때 그냥 가만히 놔두지를 않아요. 그것들이 자기 물을 공업용수를 쓰기 위해서 자기 물이 이게 줄어든다. 그래서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전기가 여기 들어가는데 자기 고압선이 자기 지역을 지나가기 때문에 반대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공장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5년이 지난 2019년에 발표한 SK 용인 공장 설립 계획이 아직 착공도 못하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상 시작해가지고 언제 그 반도체라는 것은 기술의 발전 그 특성이 3개월, 6개월이면 새로운 또 첨단 기술이 개발이 되는데 이렇게 공장 설립이 지체돼 가지고는 어렵다. 그래서 반도체 공장을 갖고 있는 많은 지자체들, 용인, 수원, 또 화성, 평택, 이천 이러한 그 지자체가 다 얼라이언스를 이런 연합체를 구성을 하거나 또 반도체 무슨 특별위원회 같은 거를 만들어서 특별법이 필요하겠죠. 거기서 만들어서 모든 인허가를 한 번에 하는 거죠. 뭐 다 협의를 해서 한 번에 해줘서 신속하게 하고 일정한 기간 내에 협의가 안 되면 그냥 협의가 된 걸로 간주한다든지 이런 법에 그런 강제 조항을 만들어서 일정한 기간 내에 협의를 하게 되고 하면은 그게 집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만들어서 이러한 그 첨단 산업을 육성시키고 첨단 산업을 끌고 갈 수 있어야 되는데 모든 지자체가 자기 지나가는 데는 다 손을 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기업들이 이런 첨단 산업의 글로벌 첨단 경쟁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반도체 메가시티 이러한 공약이 하루빨리 실현이 돼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반도체 쪽에 제가 좀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제 여쭙고 질문들이 좀 많을 것 같은데, 이제 장관 시절 얘기를 좀 약간 다시 나눠보고자 해요. 이제 네. 아무래도 짧게나마 재임하셨지만 그래도 산업부 장관을 맡으셨잖아요. 계속 우리나라 산업 정책이 지금 삼성도 많이 위기라는 얘기가 있고 글로벌적으로 많이 좀 수축돼 있는 상황인데, 글로벌적으로도 삼성이 지금 윤석열 정부의 정책과 관련해서 어떻게 지금 평가를 하고 계신지 그것도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네, 대한민국은 제조 강국, 초격차 제조의 강국으로서 또 IT 산업 강국으로서 글로벌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같이 제조업이 다양한 제조, IT부터 시작해서 조선, 또 방위산업, 또 최근에는 로봇, 2차 전지, 자동차 모든 이런 아이템을 다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서 이렇게 그런 산업 경쟁력을 갖춘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다 최근에는 콘텐츠 산업까지 글로벌 콘텐츠 산업을 리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한국의 산업 경쟁력의 높은 산업 경쟁력 그리고 다양한 산업군을 이렇게 경쟁력을 갖춰 나가는 것 자체가 대한민국 경제의 어떤 뭐 강점이라 할까 그런 경쟁력을 그동안 많이 키워왔다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최근에 코로나 이후 국면에 전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하고 또
풀려져 있는 돈을 코로나 기간 중에 그 유동성이 많이 풀렸기 때문에 그걸 흡수하기 위해서 세계적으로 이자율을 막 올리고 미국의 그 시장 금리 연방 금리를 5.5%까지 이렇게 올리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적인 불경기로 인해서 우리 국내 산업도 성장이 다른 때보다는 약간 낮아졌는데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금년도 또 이후 금년도부터 이자율도 이제 낮아지면서 또 유동성을 흡수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좀 완화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이 되면 다시 경기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세를 치게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래서 작년보다는 올해 성장률을 높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렇게 말씀드린 대로 다양한 산업별 경쟁력을 갖춘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제는 앞으로 그 글로벌 시장에서 더욱더 그 점유율을 높여가고 문제는 이런 점유율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이 체제가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일사불란하게 이러한 그 글로벌 경쟁력을 유지시켜 나갈 수 있고 더 초격차를 만들어 나갈 수 있게 그렇게 지원하는 그런 체계 그것이 정부의 경쟁력이고 국가의 경쟁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말씀 죄송합니다. 사실 얘기가 좀 많이 샜어요. 반도체 갑자기 제가 꽂혀가지고 다시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와서 총선에서 승리하셔서 국회를 입성하시게 될 경우에 이제 앞으로의 정치를 어떻게 대하실지에 대해서 좀 여쭤볼게요. 이제 의원님께서 꿈꾸시는 이제 앞으로의 정치 어떻게 보시는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그 이제 출마를 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출판 기념회를 했는데 거기 이제 제가 자란 매산동을 배경으로 한 매산동 꼬마의 꿈이라는 책을 출판을 했습니다만은 그 책 안에 제가 생각하는 그 정치라고 하는 것은 모두가 잘 사는 그러한 나라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꿈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특히 그 중에서 수원의 경우에는 이런 첨단 기술의 어떤 본산 이런 것이기 때문에 첨단 기술의 본사가 있는 이러한 그 강점을 잘 살리고 또 수원 화성행궁이라는 전통의 콘텐츠 그러니까 첨단 기술과 콘텐츠를 잘 버무려서 여기서 융합의 시너지를 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살고 또 전 세계에서도 가장 잘 살고 모든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고 경험해 보고 싶은 그런 도시 그래서 수원 시민들이 모두가 다 그러한 혜택을 좀 누릴 수 있는 가장 잘 사는 그런 도시 그것을 만들고 싶고 또 그런 효과를 확산시켜서 대한민국이 더 부강한 그런 나라로 만들고 싶다는 것이 제 꿈이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 비전을 제시하고 또 소통을 더 지역 구민 또 국민들과 소통을 더 긴밀하게 해서 또 다양한 의견도 또 저 스스로 또 배우고 또 토론을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를 만들어내서 그걸 정책화해서 실현해 나가는 그러한 정치를 하고 싶습니다. 국회 입성하셨을 때 정치인으로서 이제 어떤 각오를 다지겠다 이렇게 원래 질문을 드렸었는데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가장 국회 입성하시게 되셨을 때 먼저 추진하고 싶으신 이제 1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시다면 네네.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메가시티를 추진하기 위해서 반도체 지원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싶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에 화성행궁이 있습니다만은 화성행궁을 복원하는 과정에서 원도심이 또 성곽 주변이 너무나 발전의 제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문화유산으로 지정을 받고 나면 그런 행위재산, 개발 행위 제한으로 그 원도심 주민들이 고통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사실은 보존도 필요하지만 이 보존한 지역을 잘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수원 환경 세계문화유산 보존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이 지역에 보존과 관리 또 보존과 개발이 조화롭게 돼서 이 원도심 주민들이 보다 좀 개발 제한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또 이 문화유산을 찾는 많은 시민들이 더 편리하게 관광을 할 수 있고 문화유산을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주차시설이라든지 문화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고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 한번 끊고 다시 마지막 질문 드리겠습니다. 진짜 마지막 질문인데요. 이제 수원에 제 출마를 준비하시면서 이제 앞으로 지켜보고 계실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수원 시민 여러분, 저 박문규는 수원에서 태어나서 수원에서 아마 초중고를 나오고 장관에 오른 아마 최초의 공직자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은 수원 토백이로서 공직으로 40여 년간 경험을 쌓았고 그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수원, 특히 제가 자란 팔달에 다 쏟아 부어서 팔달을 그동안 팔달이 동수원에 비해서 낙후됐는데 그 낙후된 팔달을 완전히 새롭게 발전시키고자 팔달로 돌아왔습니다. 많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마지막 질문까지 다 들었습니다.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수원에서 총선 준비하시면서 꼭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뉴스핌의 시청자 여러분, 네, 많이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안현입니다. 뉴스핌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많은 분들께서 꿈을 모락모락 피우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멀리서나마 응원하고 있을게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대 자이언트티컵의 신현이언이신 가티언이언이가 신현이입니다. 반갑습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최한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여러분들 원하는 결과 꼭 얻으시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 화이팅! 안녕하세요. 범준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팀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상민입니다. 뉴스핌의 공개 오디션 히든 스테이지 개최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해 심사위원으로 참여해서 실력 좋은 싱어송라이터, 아티스트들을 만날 수 있어서 기뻤는데 이번 히든 스테이지에서도 좋은 아티스트들이 많이 발굴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번 히든 스테이지가 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의 그 꿈을 피울 수 있는 좋은 장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정말 같이 응원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즈본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안녕하세요. The Loud Hot Crazy, the best voice of rock and roll. Crackshot, yeah!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기 바라요. 파이팅! 안녕하세요. PD 출신의 노래 채집가 주철환입니다.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음악은 우리를 만나게 한다. 지금 히든 스테이지에서 미래의 어떤 음악인을 꿈꾸고 이미 또 준비된 역량을 갖춘 그런 젊은이들이 전 세계를 향하여 열린 그런 스테이지에서 대활약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는 가수 여행 스케치의 리더이자 또 싱어송라이터인 루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뉴스팀이 주관하는 히든 스테이지 많이 참석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더 중요한 거는 상금에 눈 멀지 말고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레퍼런스와 또한 성장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제주소년의 박경환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에서 주관하는
싱어송라이터 발굴 경연대회가 이렇게 새롭게 있다고 해서 독려 및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라는 경연인데요. 또 음원 발매 등 여러 가지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많은 뮤지션 분들이 참여하셔서 꿈을 펼치시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타카피에서 노래하는 김재국이라고 합니다. 히든 스테이지. 여러분들 꽁꽁 숨어있지 마시고요. 나오셔가지고 기량을 마음껏 발휘하길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노래하는 강화달님입니다. 이번 뉴스핌에서 제작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 응원합니다. 여기 보니까 이번에 상금은 말할 것도 없고 음반 제작에 관련된 여러 가지 제반 사항들이나 라이브 클립 제작 같은 지원이 상당히 좋더라고요. 부디 끝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좋은 결과 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유지우입니다. 종합뉴스 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한 여러분들을 응원합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화이팅!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노드시카입니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하는 히든 스테이지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모두 재능을 10분 발휘하셔서 좋은 결과 있기를 바랍니다. 화이팅!